우크라이나 사태, 어제는 전체적인 정세와 배경 살펴봤었죠. 오늘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심으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 김민하 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제재를 했군요. 미국 바이든 정부.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대러시아 제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좀 언급을 했는데 좀 이 발언을 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This is the beginning of a Russian invasion of Ukraine. We're implementing full blocking sanctions on two large Russian financial institutions. And if Russia goes further with this invasion, we stand prepared to go further as with sanctions. 지금 이제 보셨듯이 러시아 국책은행 등의 대형 금융기관 두 곳에 대해서 이제 미국으로 송금하는 이런 부분들을 막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지도층 일부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에 대해서 제한하는 그러한 제재가 이제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금융 제재에 더해서 사실 이제 내일로 예정돼 있던 미러 외교장관끼리 어떤 회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 회담은 취소다. 그리고 앞으로 뭐 정상회담이랄지 이런 것도 예정돼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강공을 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외교적 해결의 문이 완전히 닫히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미국이 이렇게 강공으로 나서니까 주변의 우방국들도 같이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하고 직접 독일을 연결하는 노르트 스트림 2라고 하는 천연가스관을 연결하는 사업을 그동안에 독일이 추진해 왔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미국의 반대도 많았고 유럽 네. 국가들의 반대도 있었는데 다 건설은 했어요. 이거 가동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영국에서는 나토의 요청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 우리는 파병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러시아 국채 발행 그리고 그 국채가 유통되는 걸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수출도 전면 금지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제 경제에 아무래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뭐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당장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출렁했죠. 예,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미국 증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도 1%대 하락을 보였고요. 나스닥 다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10%대 지금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 정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조정을 받을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 자칫하면 2년 전에 코로나19 사태 처음 시작됐을 때 그때 조정받았을 때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좀 암울한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유동성 장세 때문에 계속해서 폭발해 왔는데 그게 더 주저앉을 수도 있다. 자, 이제 미국의 우방국들은 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참여하라는 압박을 받을 여지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금융 제재보다도 아마도 수출 관련된 이 제재가 좀 더 아플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이 많이 되는데요. 지금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미국이 주도하는 이 대러시아 제재에 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고요. 네. 그 외 싱가포르, 대만도 이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고 미국의 언론들이 이제 좀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출 통제를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요, 미국이. 그런데 이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에 의거해서 이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라는 거는 미국 밖에서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이 미국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기술이 들어간 거는 마찬가지로 거래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제재인데 이게 지난번에 중국 화웨이 제재할 때 썼던 그런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폭이 넓은 그런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카드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싱가포르라든가 대만, 일본 모두가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에 활용된 이런 소재들에 대해서 이제 좀 강점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수출 통제는 여기에 좀 집중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 강점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재에 동참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많이 이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청와대가 오늘 이와 관련된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방국들하고 대러시아 제재를 이제 협의를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경제에 관련된 것이고 예를 들면 군사적으로 우리가 파병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이제 좀 예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겠는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교육하는 기업들의 한 절반 정도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금은 일단 뭐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조금 상대적으로 교육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1조 7천억 정도 우리하고 교육액을 기록하고 있어서 그리고 진출한 기업 숫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러시아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통계를 보면은 그 1년 전에 비해서 수출은 한 45%, 수입은 한 60% 이상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전체 교역액이 한 270억 달러 가량이 됩니다. 진출한 기업들도 한 40여 개 기업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굴지 대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당장 러시아의 경제 제재가 들어갈 경우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러시아가 우리 교육 상대국 중에 규모가 10입니다. 적지 않아요. 우리 기업들 관련 발언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루브라로 받아봐야 어차피 그 당시에는 그게 휴지에 불과했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이번에는 차라리 그러느니 당분간은 거래를 중단하고 관망하겠다. 네, 현지 통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받아봐야 손해였다. 아예 좀 지켜보겠다. 뭐 이런 거네요. 자, 문제는 뭐 상품도 상품이지만 원자재가 또 걱정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이 2달여 만에 철광석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지금 30% 안팎으로 급등세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유 가격도 지금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돌파했다.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뭐 석탄, 석유에 더해서 러시아로부터 이제 수입 비중이 큰 품목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 제재나 이제 수출 통제나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면 아무래도 이런 원자재들의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125달러 수준까지 오르고 여기에 추가로 이제 러시아산 이제 이 에너지들 있지 않습니까?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불안에 또 영향을 주게 되면은 그 이상까지도 이제 오를 수가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좀 대응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부터가 진짜 고비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여러모로 좀 우려스러운 그런 국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사실 국내 기름값은 벌써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매일매일 오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지금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 경제 제재를 해왔거든요.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미국이 이번에 경제 제재에 동참해라 이렇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일단 오늘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이런 회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했다고는 하는데 다만 이제 원유 가격 인상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축률을 방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경우에는 석탄의 경우에도 공급선을 좀 다변화해서 지금 러시아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 좀 공급선을 돌리겠다 이런 대책도 마련했고 만약에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경우에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꼼꼼하게 살펴야 될 게 많죠. 현지에 아직 우리 교민이 30여 명 넘게 잔류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어서 네. 이분들을 안전하게 탈출할 대책도 세워야 되겠고 또 경제에 타격하지 않도록 신경 쓸 게 많겠습니다.